네, 지난달 11일이었습니다. 광주 봉선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1.2톤 화물용 리프트에 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원청 시공사인 한국건설이 아파트 신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유가족들은 한국건설이 연락을 회피하는 등 하청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유족 연결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부터 만삭의 몸을 이끌고 한국건설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숨진 노동자의 장녀 마혜운 씨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근데 만삭의 몸이시라고 하는데 지금 1인 시위 하셔도 되는 겁니까? 건강 괜찮으세요? 네, 몸은 좀 무겁긴 하지만 네. 사실 저희 아빠를 생각하면서 조금 떳떳한 부모가 되고 싶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어떻게 사고를 당하신 건지 간략히 좀 잠깐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빠는 화물용 승강기의 자동화 설치를 담당하시는 분이고요. 네. 이제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화물용 승강기는 사람이 상하 버튼을 꼭 누르고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수동형 승강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수동형 승강기를 저희가 타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처럼 층별 자동 작동이 가능하게 하는 설치를 담당하시는 분이고요. 현장에서는 이미 이 승강기를 설치한 1차 하청 업체가 따로 있고 자동화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2차 하청을 내려서 저희 아버지가 자동화 설치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6월 11일 사고 당시에 승강기 하부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1.2톤의 그 승강기가 원인 불명으로 추락하면서 이제 아래쪽에서 변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점검할 사항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네. 2인 1조로 작업한 게 아니라 혼자 작업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승강기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해야 될 때는 2인 1조가 원칙인데 그날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6월 13일에 사업지 관할 남구청에서 승강기 이 사용에 대한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승강기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점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아빠에게 자동화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실제 아빠 핸드폰에서 통화 녹음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미 일정이 있어서 13일 전까지는 작업이 어렵다라고 1차 하청업체 사장하고 통화한 내역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6월 11일 일요일에 홀로 작업을 하러 가신 걸 봤을 때는 아마 위에서 빠른 작업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관리자도 이런 2인 1조 원칙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원인 불명으로 잠깐 언급을 하시는데 리프트가 왜 추락을 했는지 원인은 전혀 안 밝혀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 1차 현장 감식이 6월 19일에 있었고요. 예. 2차 현장 감식이 내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인데 일단 1차 현장 감식에서 그 해당 승강기의 상하 움직임을 끄는 도르래의 톱니바퀴 이빨이 2개 부러져 있는 걸 확인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이게 비정상적인 리프트 추락을 유발한 것이 아닐까 생각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톱니바퀴를 설치하기 전에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설치 후에 파손된 상태였다면 예. 이제 이 해당 승강기를 설치한 1차 하청 업체하고 이 승강기를 제대로 점검 관리하지 못한 한국건설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뒤에 한국건설 쪽과는 이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현재까지는 한국건설이 대외적으로는 유가족과 합의 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저희와는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 문자 3번 그리고 6월 30일 날 전화 한 통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하청 업체와의 협의를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뭐 장례비 뭐 전액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 취해온 적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사고가 났던 당일에는 식장에 찾아와서 장례식장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본인들이 먼저 약속을 했는데요. 아, 사고 당일 날은? 네, 근데 이제 정작 장례가 모두 다 끝나고 나니까
연락이 완전히 두절돼 버리고 장례 식당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식당인 3자를 통해서 장례식장 비용을 유가족 측이 부담하게끔 한다고 통보를 해온 거죠, 일방적으로. 근데 아무튼 이것저것 떠나서 지금 만삭의 몸으로 오늘이 지금 사흘째죠, 1인 시위하시는 게. 네. 근데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네, 아직까지도 한 번도 한국건설 측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그 한국건설 쪽에서는 원청만 책임을 지는 건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6월 30일 날 한국건설 측하고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을 때 예. 하청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원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보시더라고요. 그 사업장의 이득을 위해서 결국에는 작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건데 원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는 억울하다고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광주 남구에서 이 한국건설 측의 최고가의 브랜드를 아파트를 자랑하고 있는데 본인들 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고작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평소에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회사 이념이나 경영진의 인성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아니 여기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맞죠? 네, 맞습니다. 공사 금액만 220억이 넘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청 책임이 있는 거지 왜 없어요 그게? 하청에 리프트를 설치한 하청업체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책임을 약간 하청업체에도 떠넘기는 식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노동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노동부에 정확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고요. 노동청 이런 데서 조사도 안 나왔어요? 조사를 나왔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현장 감식 때도 노동부 직원들 몇 분을 뵙기는 했습니다마는 예.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노동청이랑 면담도 진행을 했는데 면담 당시에는 저희가 제출한 진정서조차 읽지 않은 분이 면담에 참여하셔서 저희 쪽에도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시는 태도로 일관해서 실제로 노동청이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금 지금 수사가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까 사고를 겪으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일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산업재해가 많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네네. 산업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사고의 예방인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해버렸다면 그 사고에 대한 후속 대처나 재발 방지가 확실히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계속해서 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은 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주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도 이제 사업주가 발뺌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아버님을 떠나보낸 그 심경을 뭐 조금이라도 헤아려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 꼭 드려야겠네요. 만삭의 몸이신데 네. 건강관리 잘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봉선동 리프트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장녀 마혜원 씨였습니다.